네, 지난 2일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이 입어서 3,11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25.4포인트, 0.82% 상승하면서 3,112.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110선까지 회복된 것은 지난 2월 20일 이후 28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코스닥도 97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4.31포인트, 0.45% 오른 수치인데요. 지난 2월 18일 이후 31거래일 만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5,673억 원, 기관은 3,716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9,49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50억 원, 개인은 292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은 10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는 자동차 섹터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 넘게 올랐고요. SK하이닉스는 0.3% 오름세였습니다. 이 가운데 네이버가 소폭 올랐고요. LG화학이 또 1%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차 6%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기아차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밖에 카카오가 0.4%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삼성 SDI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내외의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운수장비 섹터가 4% 넘게 올랐고요. 전기전자 업종도 1.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밖에 의료정밀, 제조업 등이 1% 이상 올랐습니다. 하락 업종은 보험 섹터가 0.8% 떨어졌고요. 의약품 업종, 종이 목재, 은행, 금융 섹터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2%에서 1%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펄어비스가 0.5% 상승했습니다. 그밖에 HLB가 3%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가 4.6% 올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1.7%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CGN 0.6% 떨어졌고요. 스튜디오드래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CJENM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대비 4원 40전 떨어지면서 달러당 1,127원 50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분기 글로벌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을 리뷰해보면서 앞으로 흐름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1분기가 지나갔고 이제 본격적인 2분기가 시작이 됐는데 네. 사실 1분기를 되돌아봤을 때 연초 이후에 좀 가팔랐던 급등세가 좀 잠잠해지고 좀 횡보 구간이 이어졌나 싶었는데 2분기 증시 출발은 굉장히 또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뭐 또 1분기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쨌거나 3월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들어서 초반에 너무 오버페이스 했죠. 예. 그거는 지난 11월, 12월 그때 두 달에 걸쳐서 아주 가파르게 올랐던 증시가 해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새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그 과잉 그리고 너무 많이 왔던 것에 대한 조정을 갖다 거쳤고 다행히 3월 달에 이제 어지간한 증시들이 다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이제 2분기를 갖다가 좀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저거는 3월 한 달 동안에 주요 국가들 지수들의 상승률을 갖다 쭉 한번 높은 것부터 한번 줄을 세워본 예.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의외로 유럽 국가가 많이 올랐네요. 네,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뭐 이런 순입니다. 저 위에.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이제 다우지수가 6.6% 이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도 지금 이 상위권 증시들 중에 제가 저렇게 고동색으로 박스 표시한 유럽 증시들이 대부분 위치하고 있죠. 좀 웃기지 않아요? 시황에서는 전부 그랬습니다. 무슨 뭐 프랑스가 국토의 3분의 1을 봉쇄를 하네, 뭐 독일도 그러네, 재봉쇄한다 뭐 예. 백신이 미국에 비해서 못하네, 접종이 늦네 하는데 저렇게 주식이 잘 갑니다. 우리 코스닥이 4.62%, 1, 2월에 코스피 대비 조금 부진했던 코스닥이 4.6% 오르면서 이제 분기 전체적으로도 살짝 플러스로 돌렸는데 그 다음 계속해서 뒷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뒷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아까 3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뒤로 갈수록 못한 나라들이죠. 네. 재밌는 거는 뭐죠? 나스닥이 간신히 플러스를 기록한
지수들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죠? 아. 미국 나스닥이 예. 0.41%. 자, 그리고 중화권 증시 중국 본토하고 홍콩 할 것 없이 쟤들이 지금 전부 다 지지부진한 거. 저게 눈길을 끌고 제일 아래쪽에 터키가 위치하고 있네요. 뭐 덩치 큰 나라이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그때 중앙은행 총재 그냥 금리 올렸다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경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신뢰를 잃었던 그런 부분이죠. 한번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 독일 한번 보시죠.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저 나름의 뷰보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시면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지금 독일 닥스를 제가 지금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우상향 하는 저 빨간색 아래쪽에 서는 뭔가 하면은 금융위기 당시 저점하고 저점끼리 연결한 겁니다. 쭉 한번 평행선 하니까 채널이 나오죠. 거의 채널 상단에 접어 도달했는데 이 기세가 계속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금년 들어서 벌써 10% 넘게 올랐어요. 독일. 뭐 죽겠다 하면서도 아래쪽에 이제 보조지표에다가 제가 음영 처리한 거는 어쨌거나 2015년 이후부터 MACD든 RSI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있어서 지금 한 6년째 교과서에서 말하는 매도 다이버전스가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 언제 꺾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분위기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다우지수는 독일보다 더합니다. 다음 차트 보시면은 네네. 다우지수는 지금 채널 상단을 훅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훅 뚫고 올라가 버렸고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 지표도 한번 눈으로 보고 가시면은 계속해서 다이버전스는 만들어지고 있다. 저 이제 상단까지 뚫어버린 금년 들어서 8.3%. 그다음 나스닥 보시죠. 그다음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이제 금년 들어서 4.5 다우보다 확실히 못하긴 합니다만 우선 저기 조금 노란 부분을 확대해서 가운데다 해놨죠. 우선 나스닥에서는 월봉 자체가 저렇게 자꾸 아래 위 몸통은 큰데 아래 위로 꼬리가 생기면서 시가하고 종가가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묘한 상황이 생기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작년 3월 23일 날 미국 증시는 바닥을 찍었는데 그때 나스닥 6,631포인트. 이게 금년 2월 16일 날 14,175를 찍었으니까 무려 지수가 채 1년이 안 돼서 113.8%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5일 날까지 밀렸죠. 좀 밀린 게 이제 고점 대비 한 12.5% 조정받고 3월 5일부터 또 지난 4월 1일까지 또 플러스 8.7%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조정 한번 10% 남짓 받고 또 오르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나스닥은 지금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약간 기술적으로는 우선 우하향하는 저 선을 갖다 올라섰으니까 희망이 있어요. 희망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오늘 내일 중에 구름대도 뭐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자, 상하이 한번 보시죠. 상하이 한번 보시면은 연초 이후 0.33%니까 그냥 제자리 걸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하이는 저렇게 아래 위로 선들 중심으로 보시면 수렴하고 있겠구나 하는데 상하이도 어쨌거나 그다음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 주 좋아질 거는 같습니다. 왜? 우선 여기서 200일선에서 이중 바닥 만들었고 짧게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 그리고 이 작년 여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던 그 선을 다시 올라서고 하니까 다시 3,000선 트라이하는 3,000이 아니고 3,600 트라이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고 보시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뭐랄까요 2분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기운만을 보자면은 이제 조정 끝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시 상승세 재개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는 독일 닥스 같은 경우는 연일 사상 최고치 소리가 또 한 며칠 나올 것 같고 나머지 증시들은 그동안 까먹었던 거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럽 증시 같은 경우 지난해 좀 덜 네. 올랐기 때문에 뒤늦게 지금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감이 있고 또 글로벌 증시가 지금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만한 시점인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예. TV만 틀면 뉴스만 틀면 나오는 그놈의 코로나 타령이 어디까지를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지 싶은 거예요. 네네. 유럽 코로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며. 예. 근데 저래요. 괜찮아요. 그러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또 상승 출발 좀 예상이 됩니다. 저희 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이 공개되면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에 국내 증시가 좀 박스권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이제 미장은 이제 주말 전에는 이제 시장이었죠. 이제 부활절 전일에서 시장이었고, 뭐 그전에 이제 미장은 이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였고, 우리 장도 코스닥 거래소 양시장 모두 이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2주 동안의 박스권을 좀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됐죠.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를 이틀 연속 가담을 해주고,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코스피에서 기관들도 좀 순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주도주가 그동안 이제 부각이 안 되다가, 저번 주에 이제 보면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자동차주가 좀, 현대차, 기아차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동차주는 이제 뭐 작년 이후에 보면 이제 뭐 3월 대비해서는 역대 미국에서는 최대 판매량을 지금 보이고, 그다음 이제 뭐 수출주 위주들을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동안 침체에서 좀 벗어나는 양상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상당히 또 잘 나왔습니다. 또 이번 주는 이제 삼성전자에 또 실적 발표가 또 있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하고 뭐 반도체 이 두 축은 뭐 올해도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성장성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전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물론 까봐야 되겠지만 거의 업황이 좋기 때문에 잘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먼저 반응을 하니까 이제 먼저 선침을 해야 되겠죠. 시장은 일단은 또 상방을 더 바라보고 이번 주에도 전략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에서 좀 수요가 늘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에서 이제 차부품주들이나 운수장비주들을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주나 이제 전전주 같은 경우 전화 연결해서 시멘트주라고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또 건설하고 시멘트주를 언급했잖아요. 그럼 이제 자동차주들이 이제 순환을 하면 부품주라든지 중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반도체가 움직이면 역시 장비주들, 저번 주에 보면 장비주들 좀 움직였거든요. 그런 쪽에 이제 순환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장세에서 실적이 조금 개선되거나 작년 이후에 업황이 좋아지는 그런 이제 부품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주에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수 장비와 차량 부품주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첫 거래일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일단 시장은 뭐 상승 분위기를 더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거래소 쪽이 이제 상승은 하는데, 작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위주나 이제 순환이 뭐 실적이 좋거나 업황이 좋아지는 이쪽에서 몇몇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주도주를 택하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르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선에서 2주 이상 박스권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는데, 종목들도 이제 다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관련주에서 이제 형성되는 이제 테마주들이나 관련주 수혜주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세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아마 비트코인이 관련주에서 또 순환이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종목들로 보면은 이제 중성주에서 이제 개별주에서 이제 시총이 작은 것들 중에 이슈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순환이 되기 때문에 종목 장세는 계속되겠지만 차별화해서 여러분들이 아무 종목이나 다 들어가서 수익이 다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올해는 종목 선별을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거나 지금 흐름에서 방금 얘기 뭐 자동차가 이제 움직이면 부품주들이 또 이제 같이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들이 또 움직이고, 이런 쪽을 이제 순환이 빨리빨리 되니까 그런 쪽을 좀 타켓을 잡아서 이번 주에 투자나 매매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종목 선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입니다. 오늘 0.4% 추가적으로 오름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3,120선도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이네요. 3,127포인트 지금 예상 체결지수 기록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0.3%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973선 출발 예상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섹터의 상승세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1% 내외의 오름세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5,600원, 14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79,500원이고요. LG화학입니다.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83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자동차 3인방 주가, 현대차 그룹주 3인방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죠. 현대차입니다. 오늘 0.6%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23만 5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3월달 해외 판매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아차도 오늘장에서는 상승 출발 예상이 됩니다. 자, 기아로 명이 바뀌었죠. 0.58% 상승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87,1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0.49%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07,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LG전자의 또 강세가 지금 눈에 띕니다. 오늘 2%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LG전자 스마트폰 오늘 철수를 발표한다. 이사회에서 확정이 전망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선사업부 철수와 관련해서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 LG전자 다시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현재 예상 체결가 16만 2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그룹도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격이죠. LG도 0.7%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역시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만 3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LG 이노텍도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1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하락 출발 예상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바이오 섹터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강보합권 예상이 되죠. 예상 체결가 14만 9,300원입니다. 자, 펄어비스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소폭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HLB는 여전히 약세가 예상이 되네요. 2% 넘는 하락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만 6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SK머티리얼즈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 1.7% 상승 출발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3만 8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도 0.4%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체결가 16만 8,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10만 원권을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줄 것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국내 증시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최근에 좀 유의미한 부분이 또 외국인이 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요. 샀다 팔았다 하더니만 최근 한 며칠은 좀 그래도 꾸준히 사는 모습이죠. 예, 우선 차트 보시면은 이게 더 가는 장이다 싶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금년 들어서 8.33% 올랐다는 얘기는 다우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가운데 다우가 지금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우보다도 더 많이 오른 나스닥은 더 뒤로 제껴놓고 요거 보시죠. 작년 11월에 랠리가 시작하기 전까지 한 8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 지루했던 이 조정장 요 부분에 이렇게 한번 고점끼리 연결한 선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고점끼리 연결한 선인데 딱 올라섰습니다. 이제 4월 시작하면서 딱 올라섰으니까 이거 가는 그림으로 봐줘야겠죠. 5, 20, 61선이 이렇게 뭉쳤다가 이게 지금 데드크로스 가기보다는 다시 힘을 모아서 가는 쪽으로.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3,300포인트를 갖다가 얼마나 빨리 보느냐의 게임 같습니다. 예. 지금 1월 달에 3,266, 1월 10일 날 찍었었죠. 그런데 우선 우리도 아까 닥스는 채널 상단에 왔고 다우는 채널 상단을 훌쩍 열었는데 우리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게임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민족성이 이런 데서는 안 뒤지죠. 아니 그런데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저희 스태프는 다 불안해해요. 왜냐하면 네. 약간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편이시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뷰가 많이 바뀌셨단 말이죠. 이러니까 더 불안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아주 뭐 생각을 정민은 그 저를 막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막 무안을 주시는데. 자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아까 다시 그 차트 봅니다. 네. 이런 데 있어서는 절대 안 뒤지는 한국이요 네. 한국민들입니다. 이 채널 여는 거 보세요. 다우보다도 더 화끈합니다. 더 화끈한데 자 우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난번 팬데믹 때의 낙폭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으면 한 3,310, 3,320까지가 타겟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데다가 이거 제가 또 그렇게 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는 과거에도 의미 있는 진짜 시장이 아이고야 싶을 정도로 조정을 받을 때는 항상 이런 식의 한 번에 꺾이는 건 없습니다. 즉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고점은 조금 더 올라가는 와중에 이런 기술적 보조지표에 지금은 RSI죠. 고점은 낮아지는 이런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진 다음에야 의미 있는 조정이 온단 말씀이죠. 지금 여기서도 한 번 더 지난 1월 고점 한번 열고 3,300 한번 슬쩍 발을 한번 담그는 그런 상황이 오면서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예. 만들어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특히 끝부분에 지난 11월부터 해서 11월, 12월 월봉은 완전 짱대 양봉이고 1월 달에 윗골이 한번 훅 달렸고 2월도 그렇고 이제 1월부터는 이게 월봉이 굉장히 심란하죠. 심란한 가운데 지금 갑니다. 그래서 지금 3,300 한번 발은 담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코스닥도 보시면은 코스피하고 흡사합니다. 작년 11월 그 무렵에 비슷한 흐름과 같이 이제 기술적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좋은데 이제 금년 들어서 0.17%면 이거는 코스닥은 아직까지 오른 것도 없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아까 코스피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부분 지금부터의 3,300까지 그러면 한 10% 금방인데 요걸 갖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자꾸 표현하는 거죠. 이걸 까치밥으로 줄 것인지 마저 내가 다 따먹을 것인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민행커는 감나무 올라가서 감 따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감나무에 올라가서요? 예, 감을 이렇게 밑에서부터 따잖아요. 네. 따다 보면은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나뭇가지가 이제 가늘어지고 불안불안하죠. 저 불안불안하고 예, 저 예. 끝에 가면 얄창얄창하다 보면 잘못하다가는 그것을 사람이 떨어지죠. 사람이 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이제 얼추 다 한 그 나무에 달려있는 감 한 8, 90% 다 땄어요. 예. 위에 이제 얄창거리는 나뭇가지에 있는 그걸 갖다가 기어이 따겠다고 내가 따서 먹어야겠느냐 예. 아니면 걔는 그냥 겨울에 까치밥으로. 까치밥으로 남겨줘야 되겠느냐 예. 이 판단은 이제 투자의 몫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10%도 괜찮아요. 먹을만 해요. 먹을만 한 데다가 가끔씩 또 까치똥도 묻어 있어서 이렇게 홍시에 또 남다른 맛도 느낄 수는 있는데 그 부분까지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얄창거리는 나뭇가지에 이렇게 해서 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이게 소장님의 정확한 그 뷰를 제가 알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까지 찬 느낌은 있고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이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즐기느냐 아니면 뭔가 불안하니까 조금 좀 비중을 축소하느냐라는 거는 투자자들 판단. 예, 판단이고 성향이죠. 예. 더 어렵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조금 이렇게 1월 달에 특히 무슨 뭐 BBIG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붐비던 그쪽 섹터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조금 지금 손실을 입고 있는 분들한테는 희망적이죠. 좀 이렇게 손실을 복구하거나 본전 내지는 조금 더 플러스에서 알겠습니다.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예. 개장하고 들어볼게요. 개장하겠습니다.
네, 4월 5일 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 4월 초 2분기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운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주도 섹터 격인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고용 지표가 또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와중에 국채 금리는 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빅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시장이 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양시장 출발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출발 지수입니다. 현재 0.4% 상승 출발 나타내면서 3,126포인트를 웃돌고 있습니다. 3,127포인트까지 올라가고요. 코스닥입니다. 역시 0.36%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97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넘게 올라갑니다. 각각 85,900원 그리고 14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보합권이네요. 3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박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82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금요일에 떨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0.6% 내립니다. 73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 또 자동차, 현대차 그룹주 3인방 주가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가 오늘 1% 상승세 이어갑니다. 2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아는 강보합권이네요. 8만 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상승으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보합권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 5천 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기보다는 뭔가 좀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도 좀 다소 반영이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이 가운데 LG전자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그 무선사업부 철수와 관련된 안건이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죠. 오늘 주가는 2% 가까이 올라갑니다. 16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가운데 LG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이노텍까지도 각각 0.8% 그리고 소폭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주가는 23,100원 그리고 LG이노텍은 21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G전자와 LG전자 우선주가 1%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1% 내외의 하락세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3만 1,300원, 14만 8,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펄어비스 지금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입니다. 0.5% 내림세로 32만 3,500원, 카카오게임즈가 소폭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HLB는 2% 약세 흐름 이어집니다. 지금 36,150원이네요. SK머티리얼즈 반도체 섹터에 속하는 종목이죠. 오늘 1.4% 상승세 33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비엠은 0.7% 내리고 있습니다. CJEN은 보합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1,39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339억 원 순매도입니다. 기관은 1,06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연기금 오늘 500억 원 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 오늘 철강금속 섹터에서는 외국인이 조금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운수장비 섹터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개인 투자자 홀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오늘은 좀 빠르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8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기관은 소폭도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6억 원, 7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은 20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50전 상승한 1,12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소장님 앞서서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어느 정도 까치밥으로 남겨둘 건지 그 홍시까지 먹을지 여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예. 각자의 취향이고 그렇죠. 성향이죠. 투자 성향이고. 예. 근데 지금
그러니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느냐 부분도 지금 확인도 안 되고 그러네, 오늘은 다시 또 파네요. 연기금은 기대할 거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장이 안 빠지고 더 오르면 연기금은 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 자체 비중이 예, 늘어나니까. 그 비중 자체가 예. 그래서 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지수선물 흐름은 미국은 지금 좋은데 이제 중국 장 열리는 거 보고 또 움직일지는 모르겠으나 또 이제 그 익숙한 패턴입니다. 개인들이 사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그러나 일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적인 시그널은 네. 여기서 좀 더 가도 된다 하는 시그널이 나온 거는 분명합니다. 그래요. 자, 미국 쪽 그 부양책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의회를 통과를 했어요. 이 예. 내용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한 달 전 얘기고 1조 9천억. 예. 그러니까. 지금 2조 달러. 예, 2조.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거 저거는 지난 3월 초에 3월 7일 날 의회 통과했던 1조 9천억 달러짜리 이른바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미국 구조 계획입니다. 뭐 이렇게 제목 화려한 것들 보면 좀 일단은 버섯도 색깔 너무 이쁜 거는 독버섯이듯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제목이 너무 화려해요. 리스크 플랜. 미국 예. 구조 계획 1조 9천억 달러 뭐 다이렉트 페이먼트 이게 이제 이게 4,100억 달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접 네. 현금 뿌리고 하는 게. 그리고 주 정부들한테 가는 게 3,500억 달러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이걸 다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3월 초에 이랬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그 이제 그 당시 내용들이 1,400불 주고 그러다 보면은 부부한테 2,800불 가고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300불. 기존에 실업수당 나가는 거에다가 300불 더 줄게 이겁니다. 작년에는 600불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일 나갈 때보다 더 실업수당이 더 많았어요. 네. 그걸로 로빈후드하고 그걸로 코인했던 거예요. 그렇죠. 투자를 어디 여행 갈 했었죠. 때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이었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2조 2,500억 달러 뭐 이거는 아메리칸 잡스 플랜입니다. 네. 일자리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 뭐 뉴스 라디오인가 하는데 가보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이 재밌네요. 바이든은 어떻게 미국을 위대하게 다시 만들기를 원하는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전매 특허였는데 뭐 저렇게 되고 2조 달러 결국은 증세로 세금을 그러네요. 늘려서 그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인데 자 여기 서울신문에서 잘 이렇게 정리가 돼서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예. 뭐 이런 식이에요. 교통인프라 6,120억, 생활인프라 6,500억, 돌봄경제 4,000억, 친환경, 뭐 제조업 육성제 5,800억. 저거 이제 뚝딱뚝딱 그리면서 이제 저 숫자는 만들었겠죠. 팀에서 만들었고 그냥 이렇게 읽고 발표하시면 됩니다 해서 발표한 것 같고 어쨌거나 2차 대전 이후 이만한 계획 없다 이렇게 됐고 민주당은 이것도 부족하다 그러고 공화당은 지나치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또 보세요. 지금 2조 2,500억 달러 말고도 예. 아직도 더 남았대요. 예. 더 남아서 요거 이제 일단 인프라 요거 통과되고 나면은 부양책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 자녀 네. 세제 혜택, 유급휴가 확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적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둬서 하나 더 내놓을게. 그러면 요거 2조 2,500억하고 해서 합해서 한 4조 달러 될 거야. 러플리 1조 5천 내지 1조 7천억 달러가 더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또 쪼개서 하느냐 했더니만 한꺼번에 하면 의회 통과 힘들 것 같아서 이런 얘기고. 예. 그다음 기사 내용 보시죠. 미 행정부와 의회는 지난 1년간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지난 1년간 6차례에 걸쳐서 5조 6천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방금 이번에 뭐 잡스 플랜이라고 하는 2조 2,500에다가 또 추가로 더 하겠다는 4조 더하면 이제 10조 달러. 국가 채무가 악화하는 것은 물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 있다는데 월스트저널은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정부가 주요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에 따른 정책이다. 민간, 기업, 너거 말고 우리 정부가 성장 동력이라는 믿음에 따른 정책이랍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을 우리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행정명령 서명하고 있을 때 뒤에 마스크 끼고
옷도 좀 이렇게 잘 입지. 맨날 저렇게 무슨 시커먼 거 아니면 저러고 있고 해리스가 뒤에 서서 뭘 감시를 하는지 보좌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모습인데 예. 트럼프 대통령 때는 행정명령 서명할 때마다 무슨 잔치집 분위기였죠. 그 관련된 뭐 철강 노동 관련한 그쪽이면 노동자들, 교사 관련했으면 그쪽 사람들 쫙 뒤에 서고 군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간답니다. 그렇게 간다니까 뭐 어쨌거나 저거 한번 보시죠. 7월 4일까지 하겠답니다. 펠로시는 7월 4일이 시한인데 그때까지는 통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4, 5, 6 적어도 2분기 동안은 이미 이렇게 다 통과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랄까요? 뉴스 루머가 아닌 뉴스가 돼버린 거죠. 네. 이 재료 갖고 이제 더 간다 만다 할 거는 없는데 그럼 뭐 인플레이션 압박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압박. 그래 지금 시간이 되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십시다. 예. 자 이거 슬라이드 넘버 5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네. 지금 쟁쟁한 사람들끼리도 지금 인플레이션 논쟁이 제대로 붙었습니다. 예. 지금 왼쪽 진영 레리 서머스하고 그 아래쪽의 사진은 올리비에 블랑샤르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고 지금은 피트슨 경제연구소에 있고 한쪽이고 이쪽은 뭐죠? 이러다가 진짜 그 어마무시한 인플레 온다는 쪽이고 오른쪽은 스티글리츠 교수하고 그다음에 폴 크루그만 교수입니다. 오른쪽 두 사람의 특징은 꼭 기사에 두 양반을 소개할 때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폴 크루그만 교수는 스티글리츠 교수는 뭔 놈의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저 두 사람밖에 없는지는 몰라도 저 두 사람은 기사 쓸 때마다 기자들이 그냥 관례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에 빛나는 그래 되는데 네. 말이 거칠어요. 크루그만은 서머스를 받다가 멍청이라 그랬고 지금 이 악시오스 기사 보시면은 악시오스에서 일종의 익스클루시브라고 돼 있죠. 자기들만의 이제 보도의 내용이었는데 스티글리츠가 뭐라고 하냐면 서머스는 didn't really think through what he was saying. 지가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것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좀 말이 거칠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예. 거의 무슨 뭐 인베스팅닷컴 테슬라 거기 댓글란 같아요. 예. 테슬람들하고 안티 테슬라들 간에 이렇게 설전이 댓글 올리는 거 어마어마하죠. 보면은 예, 예. 참 험악하거든요. 예, 예. 이 배울 만큼 배웠다는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의 수상에 빛난다는 사람들이 저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지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멍청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 잘났어요, 나 똑똑해요라고는 뭐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두 사람들이 저런 판국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인플레이션이 온다 만다 얘기 뭐 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러네요.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안 오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는 그러니까 건데요. 이렇게 많이 풀리고 무슨 유가도 뛰어 뭐도 뛰어 뭐 다 뛰고 하는 그런 와중에 미국에 또 집값 뛰는 거 보세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예, 15개월 내 최고 예, 치솟고 엄청나게 올랐어요. 오르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 와중에 그래도 금리는 안 올리겠다 그러고 근데 시장에서의 이른바 뭐 유로달러 선물 같은 그런 시장 가격에서 내재 녹아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연준 얘들 뭐 후내년쯤 가면은 한 서너 번 올리게 될 거야를 벌써 프라이싱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뭐랄까요 뭔가가 이슈가 나오면은 그걸 갖고 이렇게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이쪽과 저쪽으로 갈려져서 막 이렇게 서로 네네. 싸우고 예. 서로를 갖다가 납득시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네. 그냥 자기 것만을 주장하는 뭐 그런 어떤 시절을 지금 네. 살고 있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평가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것도 그렇고 부양책에 대한 평가도 민주당, 공화당 확 갈라지는 거고 예. 저것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도 아니면 기업들 입장에서도 저 부양책이 당장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업종에 있는 기업들 같으면 그래 뭐 법인세 좀 더 낼게 하면서 수용하는 반면에 저걸로는 당장 답 안 나온다 싶은 데는 그거죠. 저렇게 됐을 때 미국 기업들이 계속 미국 이제 막
들어오려고 하던 중국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이 이제 막 들어오던 리쇼링 이 흐름이 저렇게 된다면 예를 들면 저거는 다시 미국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될지 그래서 진정적인 미국 경제를 살리게 될 것인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한두 달 만에 판가름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네.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쪽에서 아각거리고 저쪽에서 예, 아각거리는 이 흐름이 제법 몇 년 그래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지금 미국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그 네. 인프라 부양책 얘기 나오자마자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또 많이 지금 3월 말 4월 초에 사들인 종목이 테슬라란 말이죠. 네. 테슬라 수혜가 뭐 예상된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샀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테슬라 출하량도 지금 사상 최대거든요. 그렇네요. 예. 네. 어떨까요 또 테슬라? 예. 그러니까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갖다 미국에다가 50만 군데를 갖다가 설치하겠다고 이번에 그 내용 중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 테슬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죠. 그렇죠. 예.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업체들은 다 반가운 소리고. 자, 원래 1분기 전 세계에서 18만 4,800대 이거 갖고 다들만 서프라이즈라 그럽니다. 예? 작년 1분기에 8만 8,400대 인도했던 자동차 회사가 1년 만에 18만 대 팔았으니 그러면 딴 데 저기 뭐야 한 분기에 뭐 한 분기에 100만 대씩 저기 차 파는 회사들은 뭐죠? 뭐 그런 상황이고 네. 뭐 좋겠죠. 이제 일단 여기서도 보면은 테슬라는 750불이 고비 같습니다. 750불 딴 거 없이 그냥 60일선인데요. 60일선에서 이 750불 저항, 60일선 저항에 걸렸을 때 이걸 갖다가 쉽게 돌파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시장에 테슬라 매력적으로 느끼면서 사준을 그런 어떤 수급이 되느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 시장 조금 웃깁니다. 아까 이제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조금 웃기는 거는 이놈의 폭스바겐 주가 보세요. 네. 기사 뭐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그 디슬라이드도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폭스바겐 공식 계정 트위터 계정에다가 저렇게 올린 겁니다. 한 66년 됐으니 우리 이제 좀 바꿀 때 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 폭스바겐이 아니라 볼츠바겐으로. 아 이제 전기차 쪽. 예. 예. 폴크스바겐. 독일어는 폴크스바겐. 우리가 폭스바겐 하는데 폴크스가 국민이죠. 이 갖다가 K를 T로 바꾸면 볼츠바겐. 얼핏 뭐죠? 야 이거 완전 전기차에 올인하는 회사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갖다가 북미 지역 사업부의 그 CEO까지 나와가지고 우리 5월쯤에는 4월부터인가 5월부터인가 개명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는 주가도 뭐 한 10몇 프로 뛰고 했는데 이게 만우절 장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그 다음 올린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저기 트위터 한번 보세요. 딱 전기 코드 저렇게 놓으니까 약간 벙찐 표정이 딱 정확하네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그럼 뭔 일이 있었지 이러고 있는데 자 여기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도 웃기지만 그 소식에 주가가 10몇 프로 뛰는 시장도 웃깁니다. 아하. 예, 그리고 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옛날에 그게 그 영화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서로게이트라고. 그 다이하드 주인공 저 브루스 윌리스가 영화 초반에 굉장히 젊게 나와요. 예. 팽팽하게. 예. 아주 막 싸움도 잘합니다. 기계처럼. 근데 가면 보니까 영감이에요. 이 전부 이 덮어 쓰고 있는 서로게이트더라고. 예. 벌써 우리가 이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뭔가 영상을 보든지 트윗을 보든지 무슨 보도 자료를 보든지 주가를 보든지 간에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내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예, 테슬라 아까 말씀드린 750불이 고비입니다. 750불이 고비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 가운데서는 국채 수익률 얘기도 안 해볼 네, 수가 네. 없어요. 네. 이게 좀 진정되나 싶었는데 다시 또 뭔가 좀 요동치는 분위기고. 예. 예.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예, 예. 우선 위클리 차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기어이 봐야 할 레벨이 있는데 꼭 이른바 찍어야 될 레벨이 있는데 아직 그걸 못 찍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장은 한 1.8 내지 1.9 건방이고 맥시로 가면 한 2.2도 한번 조만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봤다는 거 하고 그러나 그동안에 너무 급하게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르기는 필요할 수도 있으나 문제는 요거예요.
지금 데일리 약간 확대한 거 보시죠. 지금 전체적인 화면은 주간입니다. 데일리 보시면은 4월 언제죠? 지난 금요일 날이 성금요일이었기 때문에 증시나 다른 시장들은 쉬었습니다만 미국 국채 시장은 돌아갔어요. 네. 그런데 이때 국채 수익률이 제법 올랐습니다. 특히 2년물, 5년물, 단기 내지는 중기 쪽이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인플레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프라이싱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뭐 짚어보셨겠지만 지난주에 ISM 제조업 지수 좋아지는 거 보세요. 거기다가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거 91만 6천 개입니다. 일자리가 예측 64만 7천 개를 확 넘어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 달 2월하고 1월도 두 달치가 거의 합하니까 15만 개 이상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번에 발표된 일자리는 거의 100만 개예요. 100만 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작년에 2천만 개 한국에 한 방에 훅 날아갔던 걸 갖다가 못 올라가서 그런 상황이고 실업률도 6.2에서 6%. 그것도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간 와중에 실업률이 낮아졌으니까 고무적인 그런 수치인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임금 상승까지는 안 이어졌습니다. 왜냐? 저임금층에 뭐 소위 말하는 숙박, 레저 이런 쪽에 일자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시간당 임금은 안 높았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은 인플레는 그렇다면은 미국채 수익률은 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국면이라고 지금 다들 이른바 채권 시장 쪽의 전문가들은 여기서 끝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달러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 흐름. 달러는 일시적으로는 유로도 한번 반등 나오고 달러도 살짝 꺾일 만한 레벨이 왔습니다. 왜냐?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내가 외환 딜러라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바로 유로 매도는 못 치겠습니다. 지금 딱 레벨이 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올라왔던 거에 나름대로 38.2라고 하는 또 그동안 내려왔던 이런 정도로 본다면은 그런데 달러엔도 지금 이렇게까지 그다음 차트 보시면 순식간에 103에서 110까지 왔기 때문에 얘도 조금 숨고르기는 필요할 겁니다. 아래쪽에 RSI 보시면 과매수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달러원은 지금 그다음 차트 보시면은 이 와중에 지금 작년 고점 1296원 거의 1300원 턱 밑에 갔던 저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는 저게 지금 나름 저항 역할을 합니다만 오늘 내일 당장은 못 열겠습니다만 저게 이제 열리면은 그다음에 이제 1140원, 50원 트라이하는 그 저항으로 뭐 연결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30초 한번 주시죠. 우리 이 시간에 또 나오시는 우리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상무님하고 지난 금요일 날 같이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많은 이렇게 제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유원 부장님은 그 계량적으로 접근하시고 그래서 사실 딱히 이렇게 반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인 빚 정부 차원에서든 뭐든 기업이든 가게든 이 빚의 수준을 본다면은 금리 2% 넘어 3%, 4% 가는 거 다 죽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못 온다. 허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도 상당히 이렇게 뭐 저한테 말이 된다 싶었어요. 말이 된다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문제는 당위론이에요. 그래 되면 다 죽기 때문에 금리가 가면 안 된다 하는 건 당위론인데 과연 이제 진정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이른바 연준을 비롯한 정책 당국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은 조금의 퀘스천 마크는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시간 또 소장님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좀 얻고 가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9시 2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지난 금요일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기아, 현대차, SK텔레콤,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NC소프트, 그리고 셀트리온, 한국금융지주, 만도, 현대위아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일제히 좀 약세입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시초가 대비로는 많이 좀 힘이 약해진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LG화학인데요. 삼성전자만 좀 소폭 올라가죠.
한국금융지주 삼성 SDI, 삼성전기, 카카오, 현대위아도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카카오가 좀 소폭 올라가네요. 지금 시각 9시 2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0.2%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3,106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도 하락으로 전환이 됐죠. 966포인트입니다. 오늘 4월 5일 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